팀장은 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면 안 됩니다. 팀장 혼자만 바쁘고 팀원들이 일을 맡지 못한다면 성장할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팀장은 더 멀리 봐야 합니다. 팀원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본인은 보다 전략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팀장이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팀장은 업무를 하는 팀원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권한위임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권한위임은 직원들의 잠재된 지식과 경험, 동기를 이끌어내 조직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루는데 힘을 집중시키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팀장들은 권한위임을 팀원에게 의사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정의해왔으나, 그렇게 되면 팀장이 곧 지배자라고 여기기 쉽고 권한의 확정이 아닌 분배로 생각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진정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권한위임이란 권한의 분배가 아닌 권한의 확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팀장이 자신의 권한을 팀원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고 팀원에게 새로운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위임을 하면 할수록 조직 구성원 간의 협력과 권한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한위임은 팀원들이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권한을 부여받으면 제멋대로 행동해도 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유의 대가는 위험과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탁월한 팀장은 원칙에 근거해 주어진 권한을 팀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팀원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 책임을 동시에 갖게 합니다. 팀이 고성과를 낸다면 그것은 직무기술서에 기록된 업무 내용을 훨씬 뛰어넘어 일한 팀원들 덕택입니다. 팀장이 업무와 업무 방식 등을 팀원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와 권한을 주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런 권한위임의 놀라운 힘에도 불구하고 종종 팀장들은 권한위임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왜 권한위임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권한위임을 하면 자신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한위임은 권한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한쪽은 잃고 한쪽은 얻는 제로섬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위임할수록 팀장과 팀원 모두 권한이 확장됩니다. 둘째는 불신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을 맡기기에는 팀원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선순위가 바뀐 생각입니다. 팀원의 역량을 파악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팀원 개개인의 역량 수준을 알아야 일의 난이도와 업무 처리 속도 등을 감안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팀원들이 과제나 활동 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의 기회와 성공 경험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팀원들의 역량을 파악한 상태라면 권한위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 배분의 기술을 잘 활용하면 불신의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불통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을 맡기고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팀원들과 쌍방향의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공감적 경청을 먼저 하고 열린 질문으로 팀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칭찬과 격려로 소통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몰입된 목표의 수행에 있어 자율과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존재이며, 자아 실현을 위해 상황과 여건만 조성되면 스스로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팀장은 팀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권한위임은 신뢰의 기반 위에서 제대로 작동됩니다. 그렇다면 팀장이 팀원들에게 업무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 배분은 팀원의 발달 수준과 관련됩니다. 발달 수준이란 팀원이 주어진 과업이나 행동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가리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특정한 과업이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숙달된 기술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와 과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 태도와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팀원의 발달 수준은 4가지 범주의 단계를 밟습니다. 이 순서는 짧고 긴 것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팀원 개개인은 4가지 범주의 발달 단계를 생략 없이 거칩니다. 또한 이 발달 수준은
과업별에 따른 것이지 종합적인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팀원의 발달 단계에 따른 리더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 1. 1단계 팀원은 능력은 낮고 헌신성은 높습니다. 주어진 과업이나 활동이 생소하고 수행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과업 수행에서 도전과 흥미를 갖습니다. 발달 단계 1의 팀원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시형 업무 배분이 바람직합니다. 지시형 업무 배분은 팀장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시와 지원에서 지시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원의 팀원에게는 무슨 과업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과제 수행도 보다 주의 깊게 살펴줘야 합니다. 발달 단계 2. 2단계의 팀원은 약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헌신성은 낮습니다. 과제 수행 방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 능력은 다소 있지만 처음에 느꼈던 도전과 흥미는 잃게 되고 동기유발 수준은 침체기입니다. 발달 단계 2의 팀원에게는 기본적으로 지도형 업무 배분이 바람직합니다. 지도형 업무 배분은 팀장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시와 지원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2단계에 있는 팀원에게는 과업 달성을 위한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주는 동시에 침체에 빠진 헌신성을 높이기 위해 정서적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발달 단계 3. 3단계 팀원은 중간에서 다소 높은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헌신성은 2단계의 팀원보다 조금 더 상승한 상태입니다. 3단계의 발달 단계는 주어진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기본적으로 습득했으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 과업이나 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발달 단계 3의 팀원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원형 업무 배분이 바람직합니다. 팀장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시와 지원에서 지시는 비교적 줄이고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3단계 팀원에게는 과제 달성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지원을 통해 팀원 스스로가 달성해야 할 과제를 위해 능력을 발휘하도록 동기유발과 자극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장은 과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촉진자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발달 단계 4. 4단계의 팀원은 과업이나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고 직무 완성을 위한 헌신성 또한 높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팀원의 발달 상태로 과제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했고 그 과제나 활동을 완성하려는 동기유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발달 단계 4의 팀원에게는 기본적으로 위임형 업무 배분이 바람직합니다. 위임형 업무 배분이란 팀장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시와 지원에서 두 가지 모두 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4단계 팀원에게는 진정한 권한위임이 필요합니다. 지시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줄임으로써 책임성과 주도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팀원의 발달 수준을 알게 되면 그에 맞게 업무를 배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가장 먼저 무엇을 위임할지 결정하십시오. 업무를 배분하는 것은 사실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은 권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배분은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위임의 4가지 스텝은 위임 내용의 결정, 위임 목표의 명확화, 위임 실행, 후속 조치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위임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팀장 스스로 본인의 업무와 팀원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팀 단위에서의 업무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팀원들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일지라도 지시가 필요한 것들이라면 가능한 공식 업무 분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의 준비, 산업 동향 검색, 경쟁사 분석, 보고서 작성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 리스트가 작성되었다고 모두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잘 모르는 업무라면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을 때까지 위임을 보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위임의 목적을 명확히 하십시오. 무엇을 위임할지 결정한 후에는 위임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위임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치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팀원에게 고객 만족 향상 업무를 맡긴다면 현재 고객 만족도 60점을
상반기까지 90점으로 향상시켜야 한다와 같이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정확하면 업무 배분을 위한 적임자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목표가 정해지면 고객 만족 향상에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팀원을 선정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나 기준을 명확히 하면 위임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훈련과 개발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임을 실행하십시오. 목적을 명확히 했다면 위임을 실행해야 합니다. 위임을 실행한다는 것은 위임의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임의 목적과 내용에 협의 결정하는 일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때 새로운 업무를 맡길 팀원을 선정하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과 그 팀원이 가진 강점과 경험이 잘 부합되는가? 그 팀원이 자원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새로운 업무가 그 팀원의 관심이나 동기와 부합하는가? 새로운 업무가 그의 경력 개발 계획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가? 적임자의 개념은 꼭 우수한 팀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업무를 맡기에 적합한 팀원을 뜻합니다. 적임자 선정과 함께 위임의 목적과 내용 등에 협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팀원이 이 부분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지지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로 배분된 것에 팀원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팀장은 충분한 지원과 지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한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전히 팀장에게 있음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4. 위험에 미리 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임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임의 스텝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스텝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는 위임이 완료되면 팀장과 팀원이 함께 위임된 업무에 대해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팀원이 위임을 받은 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유익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팀장이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은 정리해서 다음 업무 배분에 반영하도록 합시다. 업무를 완료한 팀원을 칭찬하고 다른 팀원들 역시 그 팀원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인정해 주도록 공식적인 공유 과정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팀장이 마지막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업무를 되돌려 받거나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팀장의 역할은 팀원이 업무를 잘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원하는 일이지 그 업무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위임은 팀장과 팀원들에게 업무의 만족감과 성과 창출을 동시에 이뤄주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